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황, 터메릭의 커큐민 효능과 부작용, 또 같이 섭취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연구 보고된 성분들, 강황 가루를 조리 시에 사용할 때는 어떤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과학적 보고들을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황, 커큐마 속은 약 120종으로 분류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건기능으로 가장 많이 인기가 있고 연구 진행된 종은 커큐마 롱가, 쿠르쿠마 롱가입니다. 생리활성 비휘발성 성분으로 커큐미노이드가 강황의 주 생리활성 화합물인데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보고된 커큐민 성분의 효능은 항염증, 항암, 항당뇨병, 콜레스테롤 저하, 지사제, 구충제, 이뇨제, 항류마티스제, 혈압관리,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골다공증 관리, 운동 성능과 면역력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강황은 향신료 허브로 마시는 차, 요리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주황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큐민은 친유성으로 강황을 많이 사용하는 인도 사람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마시는 차 골든밀크에도 강황에 우유와 흑 후추를 넣어 마시던 방법, 강황가루로 요리 시 지방이 포함된 유제품을 넣어 조리하는 특징을 보면 과학적인 연구조사 이전부터 흡수율,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을 조합해서 섭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커큐민 효과 중 오늘은 가장 잘 알려진 효과 4가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암 연구입니다. 대부분의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시험관 연구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암 세포 성장에서 발암 예방, 특히 암에서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암 세포 전이 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었습니다. 암세포는 혈관 신생 인자 자극에 의해 새로운 혈관을 생성할 수 있다는 과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커큐민이 섬유아세포 성장인자와 같은 혈관 신생 인자를 억제하고 항혈관 신생 활성을 갖기 때문에 암세포 전이 억제, 세포 자멸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는데요. 2020년 이란 연구진들이 해외 암학회지에 현재까지 진행된 커큐민과 암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리뷰 논문에서는 커큐민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생존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 보호 효과입니다. 우리 장기에서 대부분 많은 것을 해독하는 데 관여하는 간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외부 오염물질, 알코올, 우리가 섭취하는 약물 등을 해독하는 데 관여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급성 또는 만성 간 손상을 유발하는데 커큐민의 간 보호 효과는 현재까지 많이 진행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 연구였지만 간 독성에 노출된 동물에게 커큐민을 주사했을 때 간의 글루타치온 수준을 증가시키고 간의 내인성 항산화 수치, 아스크로빈산 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커큐민 치료가 염증과 지방 생성을 감소시켰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약화, 항산화 효소 발현을 유도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커큐민 동물 연구에서 간 독성 사례 보고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부작용에 대해서 소개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실제로 간 해독작용에서 더 많은 양의 글루타치온이 요구되고 여러 질환에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양배추의 간 해독 및 간 보호 효과 연구 보고와 글루타치온 증가시키는 방법 자세한 설명은 저희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는 관절염입니다. 커큐민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 연구에서 골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몇몇 연구에서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항염증 작용으로 상처 치유, 골다공증,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었고 위 성분을 조합한 보충제 회사에서 진행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2020년 커큐민과 생강에 있는 양리학적 성분인 진저롤, 흑후추의 양리학적 성분인 피페린 조합이 무릎, 골 관절염을 가진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는 골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위 성분들을 추출한 약제로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강황, 생강, 흑후추가 포함된 마시는 차 또는 위 세 가지 성분을 조합한 보충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염증 작용과 운동 성능, 근육 염증 완화 관련 연구 보고들입니다. 2019년 일본 연구진들이 10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진행한 연구에서 운동 전 커큐민 섭취가 급성 염증 약화, 운동 후 근육 손상 약화 및 회복을 더 빠르게 촉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 해외 연구진들의 하프 마라톤과 염증, 근육 손상 지표와 커큐민의 효능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28명의 남성에게 하루 500mg 한 캡슐을 3회 섭취하는 집단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하프 마라톤으로 손상된 근육과 염증에서 미오글로빈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골격근, 근육 손상, 근육 외상의 지표 평가에서 혈액 내 미오글로빈 수치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뜻은 강황이 마라톤 후 근육 손상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스페인 연구진들이 이전 강황과 근육 손상 관련 항염 작용 관련 11개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논문 보고에서는 근육통 감소, 근육 손상 감소, 근육 성능 증가, 항산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운동 전이나 중간에 하루 150에서 1500mg의 커큐민 섭취는 운동 후 72시간까지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는 염증 조절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강황의 커큐민 생체 이용률, 흡수율은 어떨까요? 여러 다양한 식품들의 양리학적 효능이 있지만 인간이 섭취했을 때 특정 성분이 생체에서 흡수되고 이용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낮다는 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블랙페퍼의 피페린 성분은 강황 및 기타 다른 성분의 생체 이용률 및 흡수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 연구에서 커큐민이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생체 이용률 및 흡수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연구에서 커큐민은 친유성이기 때문에 오일과 함께, 또 최근 들어 나노 입자, 저분자 커큐민과 같은 미셸린 커큐민 제형, 후추의 피페린과 같은 성분이 조합되어 있는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골든 밀크는 강황, 계피, 생강, 후추, 우유, 기호에 따라 꿀을 조합한 일명 면역 및 항염증차로 인도 외 국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강황으로 차를 마시는 방법에 사용되는 성분들은 현재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생체 이용률 및 흡수율 또는 함께 섭취했을 때 염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성분들이었습니다. 강황가루를 조리 시 사용하면 여전히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조리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2019년 해외 연구진들이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미노이드를 조리 시 사용할 때 활성 성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관련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조리 시 커큐미노이드가 감소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끓이는 방식이 굽거나 튀기는 방식보다는 커큐미노이드 성분이 보호되는 부분이 더 좋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삶거나 끓이는 형식으로 조리에 사용할 경우 여전히 항산화 신경보호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맛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성분 때문에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음식을 끓이는 형태로 조리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굽는 요리에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소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면 이점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보고된 연구에서는 햄버거용 패티를 구울 때 지질 가산화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지질 가산화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기 패티에 강황과 흑후추를 첨가했을 때 햄버거 고기의 지질 가산화가 감소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강황, 무조건 좋을까요? 연구에서 보고된 부작용과 주의사항 자세히 살펴볼게요. 미국 FDA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성분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연구진들 보고에서는 하루 강황가루 1.5g, 즉 1500mg 섭취는 부작용 없이 섭취가 가능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강황을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 설사, 위장장애,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커큐민은 식사 시간, 즉 식사 중간에 섭취할 때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커큐민이 구리, 코퍼와 결합했을 때 독성 및 산화 스트레스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고요. 동물 연구에서 고용량 커큐민 섭취가 궤양을 유발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물 연구에서 간 독성을 유발했다는 보고와 그와 반대로 고용량 섭취보다 저용량을 섭취한 동물에서 간 독성에 더 취약했다는 상반되는 보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커큐민이 담낭 수축을 자극해 담석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 또한 있었는데요. 담석 또는 담도 폐쇄가 있는 환자에게는 섭취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커큐민이 간 보호 효과도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 간 독성 또한 보고됐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화장품 성분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부에서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 또한 있었습니다. 항혈전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혈당 및 혈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처방약을 복용 중에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황은 위산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임신 및 모유 수유 중 섭취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2019년 고용량 강황 섭취가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해외 환자 사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황을 섭취하던 중 철분 결핍성 빈혈 증상, 강황 섭취 중단 후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복귀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고 보고된 성분들도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상태는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식단 또는 식이요법에 추가하려는 성분을 고려하시는 것,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분명 다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